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투자 머니큐어 뉴스 홍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럽게 재미없는 시장이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동탄부터 한남대교까지 꽉 막힌 그런 느낌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관련주가 돈이 상당히 쏠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시가총액 전체를 차지하면 65%가 넘는 것 같아요. 관련주까지 다 합쳐버리면은요.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쪽에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모습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어느 일정 시점이 도래하면 분명한 거는 차익물이든 조정이든 건전한 조정이든 그 어떤 경우에도 나타나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어차피 시간을 또 오래 두고 가면 실적이 좋으면 우상방으로 갈 건 뻔히 알고 있지만 중간중간 브레이크 탐을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급 현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6월 말, 그러니까 15일부터 25일, 28일 이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리밸런싱 과정이 발생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관련주들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그 돈의 양이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다음 분기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삼전닉스가 계속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또 한 번씩 분기별로 발생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될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 예측을 하고 거래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어쨌든 여러분들 교통체증은 언젠가 풀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들 오래오래 살아보셨으니까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한 번씩 공략주 체크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은 SK하이닉스의 또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뭐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요. 지난번에 거래했던 TMC도 한번 다시 한번 또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 관련된 부분에서 또 SMR 관련된 부분에서 한전 기술의 설계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가치가 있는데 뭐 동종목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 또 현재 주가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또 추정을 받다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 있어요. 지금 뭐 원전주 관련된 것도 두사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 조정이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면 틀림없는 것들도 여러분도 대부분 또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인내심을 가져줘야 되는 또 버티기 뭐 이런 것들 버티는 것도 근육이 있어야지 버팁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뇌동매매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헷갈리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안 돼요. 때로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몇 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갖고 예를 들어 큰 돈을 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두 분일 거예요. 아주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하고 아예 TV를 안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 같은 시장 참여자라고, 상시 참여자라고 하죠. 그들도 역시 수익은 좀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죠. 몰빵 투자하신 분들 같은 간혹 가다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수익이 나서 예를 들면 나름 자랑을 하고 그런데 근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향후에 또 다른 걸 또 그렇게 해서 또 낭패를 보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의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도 시장 상황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변에서 소리가 많이 들릴 거예요. 거기에 너무 귀 기울이실 필요는 없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해나가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 경기, 골프 경기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루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루틴을 갖다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 그림은 좀 어떤가요? AI를 통해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실력이 많이 좋아졌나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AI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기술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만큼은
분명하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 10기준, 포워드 기준으로 이야기 한번 드려보면, 삼성전자는 44만 원 정도 수준, 그 전후 정도 되는 수준이 PER 10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는 304만 원 정도 됩니다. 최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04만 원 정도, 오늘 300만 원 잠깐 넘겼다가 다시 좀 조금 눌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이 포워드 기준으로, 그죠? PER 10을 넘어간 적은 없었다는 점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번 분기까지 나와 있는 실적, 뭐 이런 것도 다음 분기 나오는 것 실적 성장, 이런 것도 앞으로 또 다시 한번 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나타난 현상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지금의 현재고요. 미래고요. 이런 것들 잘 또 판단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TMC 같은 경우는 올해가 아니고요. 내년부터 광통신 성장, 그 빅사이클 진입,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 제가 지난번 리포트 통해서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예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낮아지면 분명히 또 한번 테마가 될 때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한정 기술은 고밸류에이션이면 틀림없으나 주가에 대한 탄력성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IM투자증권 목표가를 상향한 리포트가 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보니까 목표 주가를 350만 원 뭐 이렇게 내놨던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포워드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들이니까 그런 관점은 잘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정말로 그래서 마이크로만큼의 예를 들면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일단 그 기준, 그러니까 304만 원과 350만 원 사이를 움직일 것을 가능성은 있구나라는 것들만큼 우리가 충분히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 종목을 거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번 한 번 더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쯤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대략 이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ASP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계속 ASP가 상승한다는 것만큼은 결국 그게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것들인데 사실 놀랍기도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영업이익률 잘 나오는 거는 본 적이 저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마 저만 처음은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처음이겠죠. 주가와 더불어서 지금 나와 있는 메모리의 가격들 이런 것들도 다 인생에서 처음 보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이던스 뭐 이런 거 떠나서 최근에 주가가 뭐 갑자기 급등하고 쏠림이 나타나고 뭐 특히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막 정말 그렇죠. 일주일 사이 막 100만 원 사이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열흘 만에 한 100만 원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건 정상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은 건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거래하실 때는 보유자 영역에서는 상당히 플레이하기가 좋으나 실제로 신규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쪽 관련된 이야기는 별로 드리지 않고 오히려 좀 주의를 하시고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수익을 또 추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표현을 갖다 드리고 있어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실력 재공략하는 이제는 그죠 한번 보통 주가라는 게 한번 연속으로 정배를 타고 올라가다 한번 크게 조정을 받잖아요. 이 부분이 나타날 때 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오랫동안 들고 가는 것들이 상시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고요. 뉴스나 TV나 이런 것들 보지 않고 그냥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쳐다봤는데 야, 10배 올랐네 라고 한다 그러면 땡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실전을 하다 보면 진짜로 그렇지만 그렇게 못해요. 그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2분기 실적 나오는 거 여기 보면은 63조 이렇게 나와 있고 79조, 80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놀라운 거죠. 영업이익률 한번 보세요. 디램 쪽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거의 뭐 75%, 80% 사이를 육박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아주 진짜 신기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저는 글쎄요, 제조업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계속
건설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폭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지컬 AI부터 또 전기차, 자율주행 모든 것들이 다 저는 그쪽 관련된 내용이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가이던스 전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나와 있는 내용을 추려보면 올해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진도 나가는 것들에 대한 가이던스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면서 어떻게 거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미국하고 이란하고 종종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다른 것들은 대부분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반도체, 즉 AI 반도체 부분만큼은 영향을 덜 받았다. 그것도 메인 기업들만 영향을 안 받았다. 이런 것들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정이 굳이 들어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전쟁이 터졌을 때, 끝났을 때, 뭐 이 정도 상황에서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나라는 것들만 한 번만 체크해 보면 되지 않나. 저는 304만 원짜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는 제가 갈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부터는 한 번 정도는 뭐나 차익 무지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도 낮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250에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오는 그런 구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처음에 요 구간을 해석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가 뭐 하냐면 SK 하이닉스에서 ADR 상장 관련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자리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가오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같이 성장해 나간 부분이 같이 상존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저 부분도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긴 하겠지만 뭐 수익 거래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실 때 304만 원 기준을 잘 또 체크해 주시면서 살짝 그 위로 오버슈팅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도 뭐 발표가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들 자세히 보면 결론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보유한 자사주 부분을 소각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또 모자라는 물량은 추가로 더 어떻게 돼요? 발행을 해서 제가 볼 땐 ADR 상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것은 글쎄 큰 변화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들. 결과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매력인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저렇게 주가 많이 올라온 부분,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면 좋은 판단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304만 원 기준 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뭐 목표가 IM투자증권은 48만 원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참조로 이야기드리는 제 의견은 아니고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갖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연말까지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저주가까지 가는 건 저는 뭐 글쎄요 충분히 어그리먼트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9월을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 말은 8월달, 8월 10일 뭐요 전인데 이 과정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은 저는 볼 수 있는 매수 구간은 44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때 44까지는 갈 것 같지 않고 제가 애시당초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드렸던 좀 보수적인 의견은 40만 원, 뭐이 정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간까지는 잠정 실적 나오는 구간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저는 삼성전자 항상 그렇거든요. 컨센서스보다 보통 5에서 10% 정도가 더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 충분히 체크해 보면 사실 뭐 마이크론 실적을 체크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이 크게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그 손실나는 부분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부분, 그쪽 부분, 네트워크 부분, 이런 쪽 부분들이 지금 빌빌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뭐 요것이 예를 들면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주냐? 그 부분은 아니다. 그 전체적인 그 실적이나 내용을 봤을 때 얘네들이 좀 까먹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DS 부분에서 나타나는 영업이익만큼은 상당히 괜찮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앞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2조 뭐 이렇게 나는데 얘네는 지금 74에서 76조 뭐 이 정도 수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한번 여러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30만 천원 비중 12%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라인에 우리가 보유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목표까지 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에서 44, 이 정도 사이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면서 준비하는 내용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보다는 주가 퍼포먼스가 낮기는 하죠. 시가총액도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가 있는 내용도 분명히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뭐 다시 모으니까 예, 키 맞추기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실적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 구조적으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은 훨씬 더 뭐합니까? 예, 좀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는 본연의 가치를 또 때가 되면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펀드가 보유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진행을 하다 보면 이걸 비율을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정상적인 모드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는 과정은 얼마라고요? 여러분 40에서 40도 사이 정도의 일차적인 또 수익 실현하고 차후의 내용들은 또 우리가 9월에 넘어가는 과정 앞두고 나서 다시 조정이 들어오면 다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스퀘어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직전 2년 동안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 수익을 다 대부분 테이크했어요. 비중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개인적 선택이라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저는 시장에 맞게끔 퍼포먼스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까? 예. 거기에 동의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TMC 우리 지난번에 거래를 했었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MC 부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선별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지금 케이블을 공급하는 그런 원래 회사가 원천 회사예요. 자, 이제 그것도 영업이익률대가 한 1%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매출이 많이 나올 때는 좀 한 2%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각화?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을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광 케이블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광 케이블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률 보통 10%, 먼저는 7에서 8% 이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현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사가 지금 앞으로 텍사스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내년도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갑자기 10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오는 사업이 하나가 더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니까 그것도 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낮은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결과적으로 뭐 매크로가 좋아졌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략을 해서 이 종목 갖고 수익을 또 잘 내신 분이 계실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한 5% 수익 내고 나왔는데, 워낙 시장의 변동이 컸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탈출을 했죠. 그런 것들 잘 생각해. 우리가 모든 걸 탈출시킬 수가 없어서 문제지 실제로는 잘한 겁니다. 실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광 케이블, 그다음에 원전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취득한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공장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이것이 의미가 분명히 앞으로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또 측정받을 수 있는 내용이 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포지션 잡아야 되는 건 9월쯤 포지션 잡는 게 기본적인 틀은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장이 안 좋을 때, 뭐 할 게 없고, 뭐 수익도 별로 안 나고, 그럴 때 잘 공부를 안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뭐 계속 해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종목이 과거에 움직이던 패턴은 이 라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광케이블 관련된 모멘텀을 쳐놓은 게 이게 뉴스로 움직인 자리입니다. 그러면
아, 이것이 기대감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걸 또 우리가 또 활용을 해서 거래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유리 깊은 테마처럼 낮은 구간에 매수를 하고 있다가 쫙 폭발적으로 또 올라가서 테마가 상승돼. 지금은 그럴 거예요. 올해 2026년도만큼은요. 자, 그러면 그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할까 안 할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해볼 만하고요. 아니다 생각하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해요. 저는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을 해도 되는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자. 저는 이런 표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요. 지금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 여기 진입을 했어요.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지지선일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죠. 충분히 모멘텀 발휘한 자리.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이제 정상 스타트 자리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기까지 충분히 내려왔죠.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수익 거래를 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고 계신 분은 요거 수익 냈을 거고, 저는 뭐 전날 이렇게 해가지고 한 5% 정도 내서 수익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지금 매크로 아카와 더불어 내려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이 아래쪽에 들어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작동시키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제 의견은 뒤로 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술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건 원전 관련된 모멘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이거잖아요. 요 내용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SMR 관련된 내용에서 얼마나 가는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하고 협업이 잘 진행될 것인가 라는 것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은 쪽에 항상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만큼 분명히 맞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단 그것은 인지하고 가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고밸류에이션인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들어가는 수급타인가 매크로 현황과 이게 뭐가 맞아야 됩니까? 결국 뭐 아다리가 좀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일단 최근에 우리가 움직인 상황으로 많이 저렴해졌다라는 것만큼 분명히 맞다? 예, 맞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스쿼트 한 자리 있잖아요. 거의 그 자리까지 대부분 내려왔어요. 뭐 사실 BHI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한전 기술도 마찬가지고 두산, 에너비너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전 관련된 것들은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스타트 자리까지 대부분 내려왔어요. 그것이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이것들도 다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스타트 자리가 여기에요. 어디라고요? 예, 여기 9에서 10만 원 거의 다 왔지 않습니까? 저는 올 것 같아요. 지금 정도 수급 현황이고 계속 저 반도체 AI야 뭐 이런 거 하고 진행을 할 때 보면 올 것 같아요. 저 자리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매물도 별로 없는 구간까지 진입을 했어요. 일단 중간 매물턱을 갖다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추세를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중간에 가장 지지선을 갖다 어떻게 돼요? 훼손시켰잖아요. 추세를 갖다가 훼손했다라는 것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매물이 거의 소멸되는 자리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기술적 분석의 기본 틀이겠죠. 자, 그러면 9만 원, 10만 원까지 일단은 기다리면서 우리가 체크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야기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도 보유 중에 우리 기술 BHI가 있는데 여기 부분도 저 자리까지 오는지 아닌지 확인해 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 관련된 종목을 보유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이 생각을 좀 가지고 계세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주가가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고점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보자고. 19만 원과 예를 들어 10만 원이 왔습니다. 그럼 30% 잘라낸다라고 생각하면 3만 원 더 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16만 원까지는 여기가 가장 이제 그죠? 요 구간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하반기에 가면서 충분히 욕심을 낼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 둔화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의 흐름이 막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어떻게 돼요? 쭉 떨어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대부분의 종목들 반도체를 제외하고 AI를 제외하고 보면 지금 정확하게 2달 정도는 쉬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요 구간이죠. 이 부분 때문에 오래 걸리고 막 답답하고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럴 수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 달 정도는 거래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뒤지부진하고 종전이니 뭐니 아주 어떻게 보면 개피건이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서 조금 시간을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어맨했고요. 오늘도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도 더 재미난 거 찾아가지고 머리 식히시고 생각을 리프레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